일단 중복조합은 뭐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수능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거의 한 3번에 2번은 중복조합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율 높고 아주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지 일단. 근데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형태가 좀 정해져 있는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좀 복잡한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사실은 형태로 보면 중복조합보다는 조합이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조합이 사실 어렵게 내려면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물론 중복조합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정해진 형태로 우리가 좀 본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 라는 거 좀 기억해 놔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처음에 좀 공부하기 어려우면 유형으로 조금 외우는 것도 괜찮아. 그냥 이런 류의 유형이 나오고 이런 류의 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자체를 조금 외우는 게 도움이 좀 처음에 좀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고 많은 R개를 뽑는 방법수다, 그지?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적는다? NHR 이렇게 이제 적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숫자를 뽑는 걸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 중에 3개를 중복해서 뽑을 거다 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있더라? 제일 작은 것부터 적었을 때 어떤 규칙성? 크거 나왔다. 이런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다, 그지? 그래서 일단 크기가 정해졌다 혹은 순서가 정해졌다. 그럼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 조합 문제인데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지.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의 규칙성이 된다? 중복조합의 규칙성이 된다 라고 얘기해줬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조합을 수식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수식으로 만들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더라. 그래서 얘 수식을 어디서 가져온다? 조합에서 가지고 온다고. 조합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0,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2 하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얘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이걸 뽑는다면 칸이 몇 개가 돼? R개가 되는 거잖아, R개. 그럼 얘가 처음에 플러스 0, 그 다음에 플러스 1 뽑으면 마지막엔 플러스 얼마가 돼? R-1이 된다는 말 할 수 있다, 그지? R-1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원래는 N이 제일 큰 수였거든. 근데 여기다가 R 플러스 1을 더하는 거니까 뭐가 제일 큰 수가 된다? N에다가 R-1, R 플러스 1이 아니지? R-1을 더한 이 수가 제일 큰 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뀐다? N에다가 R-1 더한 것 중에서 R개를 뽑는 걸로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다, 그지? 자, 이게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거 어제 이제 한 내용이 여기까지였네, 그지? 자, 여기에서 그럼 중복조합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 좀 한번 볼게. 뭐냐면 뭐 과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사과랑 배랑 감이랑. 자, 이렇게 3개의 과일이 있는데 뭐 부모님이, 어머니가 너희한테 과일 가게 가서 자, 뭐 우리 가족끼리 먹게 5개 사와.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시긴 하지만, 자, 과일 5개 사와 이렇게 사오라고 했다, 진짜. 그러면 너희가 이제 과일을 몇 개 사야 돼? 5개를 사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뭘 사지? 아무거나 사오라 그랬는데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만 5개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가도 돼, 안 돼? 돼요. 왜 좋아하는데? 사과 좋아하냐? 처음에 저도 그 생각. 아, 그래? 아, 그래? 사과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사과만 5개 샀다. 이거 돼, 안 돼? 돼요. 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얘는 뭐가 가능하구나. 중복이 가능하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일단 내가 사과를 좋아해. 사과를 먼저 샀어. 근데 아버지가 감을 좋아하셔. 우리 아버지가 감 좋아하시거든. 자, 그래서 감을 하나 샀다, 진짜. 자, 이 경우라. 아니면 처음에 내가 생각하다가 처음에 감을 일단 먼저 샀거든.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과를 샀어. 자,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랑 같아 달라? 같죠. 근데 어차피 사과 하나 사고 감 하나 산 거다, 그지? 그럼 얘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네. 그러니까 무엇을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지? 그러니까 중복 가능하고 순서 안 중요하니까 무슨 문제가 된다? 조합 문제. 이 두 개가 같은 경우가 되니까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같은 걸로 보지.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 요거 이해돼? 그러면 뭐 사실은 이거를 함수적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과일의 종류를 봤을 때 과일의 종류가 개수를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개수가 과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과일 종류, 사과랑 배랑 감이 5개 중에 고른다고 생각해보면, 자, 사과가 이거랑 이거랑 2개 못 고르지. 왜냐면 이건 함수가 아니다,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사가 얘 고르고 배가 얘 고르고 감이 얘를 고르면 사가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사고 두 개는 안 산 게 된다 그지? 문제 조건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지? 그러면 개수가 5개의 개수가 저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얘가 사과를 고르면 얘 사과 고를 수 있나? 네. 고를 수 있네 그지? 그럼 얘가 고르고 얘가 고르고 얘가 고르는 게 맞으니까 개수가 종류를 고르는 게 맞구나. 그러면 개수 5개가 고른다고. 뭐 중에서? 사과나 배나 감 중에서. 그럼 저거랑 똑같은 해석이 된다 그지? 전부 사과 살 수 있고 사과 감 사는 거나 감 사과 사는 게 똑같다 그지? 그래서 뭐다?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 얘는 뭐다? 얘가 n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r이 되니까 얘는 뭐다? 3h5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이놈이 n이고 이놈이 r이다. 그래서 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뭐를 통해서 함수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두자 알겠지? 알겠지? 생각해둬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뭐 안 봐도 뭐가 된다? 3H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뭘로 생각했냐면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칸에다가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바꿔서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석을 했잖아. 근데 이 과일 문제에서 뭐 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아니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할 수 있긴 하거든. 한데 나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설명해봤는데 애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요렇게도 설명된 책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사과랑 배랑 감을 산다고 치자. 자 너희 마트 갔다고 생각해봐. 마트 가면 뭐 물건을 샀어. 보통 어디다 넣어와? 자 그래서 이 사과랑 배랑 감이랑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자 얘를 살 건데 우리가 마트를 가서 과일을 산다. 그럼 얘를 어디다 넣으겠어? 박스에 넣으겠지. 박스에. 얘를 박스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자고. 박스에 넣어서 내가 과일을 5개를 살 거야. 과일 5개를 이제 박스에 이제 담아 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과일을 종류별로 칸막이를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2개를 사고 배 2개를 사고 감 하나를 산다. 그럼 과일별로 내가 이걸 좀 나누려면 여기에 칸막이를 하나 넣고 여기에 칸막이를 하나 넣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3개를 사고 배 하나를 사고 감 하나를 산다. 그럼 칸막이 어디다 칠 수 있겠어? 여기랑 여기에 칸막이를 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과일을 몇 개씩 사느냐에 따라서 종류별로 칸막이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뭐냐면 내가 과일을 5개를 살 건데 내가 칸에 넣을 거야. 근데 내가 과일을 몇 개 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뭐 하자? 칸막이를 몇 개 넣어야 된다. 일단 2개를 넣어야 되겠지. 왜? 과일이 몇 종류니까? 과일이 3종류니까 과일별로 분류를 하려면 칸막이를 2개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내가 칸막이를 여기다 이렇게 쳐버리면 뭐다? 과일을 몇 개씩 샀는지 종류가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버린다. 그지?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는 사과를 넣고 그 다음엔 배를 넣고 그 다음은 감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칸막이를 내가 이렇게 치는 순간 뭐가 된다? 사과 2개, 배 2개, 배 2개, 감 하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다시 자 내가 칸막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쳤다 치자. 이렇게. 그럼 뭐 사과 몇 개 산 거야? 하나. 배 몇 개 산 거야? 3개. 감 몇 개? 하나 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자 내가 칸막이를 이웃하게 붙어있게 이렇게 쳤다 치자. 그럼 사과 몇 개 사는 거야? 3개 사고 배는 안 산 게 되지. 그리고 감은 몇 개 산다? 2개 사는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뭐? 자 칸막이를 내가 여기 쳤다. 그럼 사과 몇 개? 5개. 배는 안 사고 감도 안 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칸막이를 2개를 칠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칸막이를 어떻게 칠 거냐에 따라서 사과랑 배랑 감을 몇 개씩 샀느냐를 선택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뭐다? 1대1로 대응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이 해석을 할 거면 결론적으로 뭐다? 그냥 칸에다가 칸막이를 어떻게 치느냐의 개수를 결정해 주면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7개 칸에 칸막이 몇 개를 결정하는 2개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수랑 같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뭐가? 3개의 과일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고를 건데 5개를 고를 건데
3개의 과일 중에서 5개를 고를 건데 이게 마치 뭐랑 같다? 7개의 칸 중에서 2개의 칸막이를 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계산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얘랑 얘랑 더하면 8이니까 8에다가 빼기 1하면 얼마야? 그렇지 7이 되겠지. 이게 7C5랑 같지. 7C5는 뭐랑 같으니까 7C2랑 같으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수식이 요렇게 된다는 거를 역시나 뭐다?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책들 보면 뭐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이 칸에다가 칸막이를 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단 말이야. 근데 과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칸막이를 쳐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를 쳐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 그래서 뭐 이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제 했던 그지?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해서 중복조합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했을 때 방법적으로 좀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너희는 뭐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워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복조합이 어떤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자체의 유형을 좀 외워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과일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우리가 칸막이 2개의 위치를 결정해도 되지만 7개의 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칸 중에서 과일 5개의 위치를 결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이 이렇게 5개를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칸막이가 어디로 들어가겠어?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사과 0개, 배 2개, 감 3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7C2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뭐로 생각할 수 있다? 과일 5개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하면 7개의 칸 중에 과일 5개의 위치를 결정한다 해서 7C5로 처음부터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튼 칸막이를 이용한다는 입장에서 뭐다? 얘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3개 중에서 내가 5개를 고를 거야. 3개 중에 5개를 고르니까 종류가 몇 종류다? 3종류. 그럼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럼 내가 5개를 고를 건데 고르는 거 5개고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총 칸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7개의 칸이 필요해. 종류가 3종류니까 칸막이 2개. 과일 5개 골라야 되니까 5개 고르고 칸막이 2개에 5개 골라야 되니까 칸이 총 몇 개? 7개 필요하다고. 7개 중에서 칸막이 2개 위치를 고른다. 혹은 7개 중에서 그러니까 개수 5개를 고른다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자겠지. 그리고 과일 종류 중에서 혹은 과자의 종류 중에서 무작위로 개수를 고르는 방법수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된다? 중복조합의 문제가 된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자 알겠지? 나중에 이거 정리해서 한 번 더 적어줄 거거든. 물론 그때는 외워야 돼. 지금 못 외우더라도 그때는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다 하면 나오는 문제, 중복조합에서 나왔다 하면 나오는 문제 이거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7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이 중복조합을 이해를 전혀 못해. 근데 중복조합이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다? 3H7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 자,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7이다. 자, 첫 번째는 x, y, g가 뭐인 경우? 아니, 음이 아닌 정수부터 하자. 음이 아닌 정수부터 먼저 하고, 자, 두 번째는 x, y, g가 뭐인 경우? 자연수인 경우. 자, 문제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고, 물론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이렇게 심플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건을 끼고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긴 하지. 하지만 그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적어도 중복조합에서 뭐다? 이 유형 자체는 그냥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워낙 자주 나오니까. 당연히 올해도 뭐다? 출제율이 높겠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순열조합이 그냥 교육과정에서 빠졌잖아. 그럼 경우의 수에서 순열조합이 빠졌으니까 낼 수 있는 것들이 뭐다?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분할 분배도 빠지거든. 조합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그러면 더더욱 뭐다? 이놈이 출제율이 높다. 이 생각 해줘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x, y, g가 음이 아닌 정수이다.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생각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너가 덜 할 수 있겠다, 그치?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방법. 자, 700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얘는 070이 될 수도 있고 007이 될 수 있겠지. 따라서 얘를 줄 세우는 방법만큼 가지수가 나올 거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수 있지. 700, 070, 007. 됐지? 자, 610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얘는 610이 될 수 있고 601이 될 수 있고 106 될 수 있고 160 될 수 있고 016 될 수 있고 061 될 수 있겠지. 따라서 이걸 줄 세울 수 있는 만큼 가지수가 나올 거니까 3팩토리얼 몇 개? 6개. 자, 1을 얘한테 주자. 520 될 수 있지? 1을 얘한테 준다 치자. 511 될 수 있다, 그지? 또 줄 세워야 되겠다, 그지? 그럼 맨 앞에 5 나온 거 다 했고, 이제 맨 앞에 4가 나오는 경우는 1을 얘한테 주면 430, 1을 얘한테 주면 421. 됐지? 그 다음 얘가 1을 얘한테 주는 거랑 얘한테 주는 거 이거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또 줄 세워야 되고, 맨 앞에 3 나오는 거 줄 세워야 되고, 하면 뭐다? 이 개수를 다 세면 답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상당히 뭐다? 번거롭다, 그지? 보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틀릴 확률도 상당히 높겠다, 그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로 풀 수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로 풀려고 딱 풀어보면 경우가 어떻다? 정말 너무 많이 나와. 경우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경우에서에서 경우가 3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경우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그랬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거보다 뭐다?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지. 아, 이거 노가다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뭐다? 수학자들이 그냥 똑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전제를 깐 거야. x도 1이고 y도 1이고 g도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치면 선생님 이거 1이고 1이고 1이면 3개 다 하면 3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x도 1이고 y도 1이고 g도 1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x나 y나 g 중에서 즉 x나 y나 g 중에서 얘를 몇 개를 고르자? 7개를 고르자고 생각한 거야. x나 y나 g 중에서 7개를 골라내자고. 그러면 전부 x를 만약에 골랐다. 전부 x를 골랐다고 치면 이거 x가 하나당 1이라 그랬지? 그럼 총 7개를 x를 7개를 골라냈으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고 y는 0이고 g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4개 고르고 y를 2개 고르고 g를 하나 골랐다고 생각해보자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얼마? 4. y는 얼마? 2. g는 얼마? 1이 되니까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뽑자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뭐다? 똑똑하다는 얘기지. 그치? 똑똑한 것 같아. 수학자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걸로 생각하니까 내가 뽑아야 되는 건 몇 개 중에? x, y지. 3개 중에 하나고. 전부, 아까도 읽었지만 전부 x 뽑을 수 있지. 뭐가 가능해? 중복 가능하네. 자, 처음에 내가 x 뽑고 그 다음 y 뽑은 거랑 처음에 y 뽑고 그 다음 x 뽑은 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 달라. 어차피 똑같다, 그지? 어차피 x 1추가 y 1추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순서는 안 중요하다, 그지? 어떻게 x를 몇 개, y를 몇 개, g를 몇 개 뽑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과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된다, 그지? 그러면 중복 가능하고 순서 안 중요하네.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을 따로 하지 않는다, 그지? 따라서 무슨 문제가 된다? 중복조합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 놈이 뭐가 되고 n이 되고 이 놈이 뭐가 된다? r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3h7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x, y, 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뭐다 해야 된다? 3h7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진짜 중복조합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이 문제가 딱 넣으면 뭐다? 문자 3개 7이네. 오케이 3h7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 좀 기억해두자, 알겠죠? 자, 이쪽으로 와보자. 이번에는 x, y, 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야. 그럼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해석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이 x, y, 가 0이라는 선택권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7개 칸 중에 뽑을 때 전부 x 뽑아도 된다고. 전부 x 뽑으면 뭐다? y랑 g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한 방에 해석해 주려면 무조건 어떤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를 전부 다 고르고 나머지를 안 고르는 0이라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냥 한 번에 중복조합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는 x, y, 가 0이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0이 될 수가 없지, 얘들은. 그럼 이거를 한 방에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한 방에 중복조합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조금 더 뭐다?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줘야 돼. 자, 역시나 뭐다? x나 y나 g 중에서 뽑을 거야.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다? 7개를 뽑을 거라는 거지. 근데 x, y, 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x나 y나 g가 최소 뭐는 돼야 된다? 1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x랑 y랑 g를 한 개 먼저 뽑아놔. 뽑아놓고 나서
이제 남은 4개를 뭐 중에서 뽑으면 된다? x나 y나 g 중에 뽑으면 되고 남은 애들은 전부 x 뽑아도 돼, 안 돼? 되지? 뭐 x 뽑고 y 뽑는 거나 y 뽑고 x 뽑는 거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어때? 같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h4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지? 자, x나 y나 g가 자연수기 때문에 몇 개씩 뽑아놓고 시작한다? 한 개씩 뽑아놓고 시작한다고. 요거 좀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중복조합을 수식으로 적으려면 반드시 뭐다? 내가 뽑는 애들에 대한 0을 뽑는 거에 대한 기준선이 확립이 돼야 뭐다? 중복조합으로 바로 수식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거 수식으로 한번 보자. 자, x, y, z가 다 더하면 7이 돼야 돼. 근데 x, y, z가 자연수거든.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로 풀 수 없다고? 중복조합으로 바로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적을 때 이렇게 적어. x를 뭘로 적냐면 x 프라임 1로 적어줘. x 프라임.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1이잖아. 그럼 x 프라임은 최소값이 얼마가 돼? 0이 될 수 있다, 그지? 얘가 0이더라도 더하기라면 x는 1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x 프라임 뭐가 될 수 있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자연수에 뭐가 포함이 된다? 0이라는 조건이 하나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x 프라임 1로 적으면 y는 뭘로 적을 수 있겠어? y 프라임 1. g는 뭘로 적을 수 있겠어? g 프라임 1로 적을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이 식을 여기다 넣어. 자, x는 x 프라임 1로 바뀌고 y는 y 프라임 1로 바뀌고 g는 g 프라임 1로 바뀌는데 얘가 7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은 자, 다 더하면 3이니까 넘겨서 빼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네. 그럼 이 문제가 뭘로 바뀐다?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랑 g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뭘로 바뀐다? 이 문제로 바뀐다, 그렇지? 그러면 종류 몇 개? 3개 중에서 4개를 고른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수식까지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너희가 뭐다? 중복조합으로 해석해 주려면 x랑 y랑 g가 어떤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0이라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1번 문제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얘들 0 될 수 있네. 그냥 뭐다? 3h7 됐지? 자, x, y가 자연수다. 그럼 뭐다? 얘들한테 7개가 있는데 한 개씩 줘. 몇 개 남아? 4개 남는다, 그지? 그러면 3h4.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3인데 x는 1보다 커 나왔고 y는 2보다 커 나왔고 g는 3보다 커 나왔던 자연수다.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럼 x는 1보다 커 나타야 되고 y는 2보다 커 나타야 되고 g는 3보다 커 나타야 되니까 자, 너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중복조합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치? 중복조합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보자마자 중복조합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선택권이 0이라는 선택권이 없거든. 그러면 x한테 일단 몇 개를 주고 시작하면 돼? 그렇지, 하나 주고 시작하면 되겠지. y한테는 2개 주고 시작하면 되겠지. g한테는 3개 주고 시작하면 되겠다, 그치? 총 몇 개인데? 13개인데 몇 개를 줬다? 6개를 줬다. 그럼 몇 개가 남아? 7개가 남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3의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뭐 굳이 아까처럼 풀이하자면 자, x도 1이고 y도 1이고 g도 1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몇 개 골라내야 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를 고른다고. 근데 x가 1 이상이니까 x는 최소 몇 개? 하나 일단 먼저 골라놔야 되겠지? y 2 이상이니까 y 2개 골라놔야 되겠지? g 3개 골라놔야 되겠다, 그지? 그러고 나서 뭐다? 남은 7개를 뭐 중에서 x나 y나 g 중에 마음대로 골라줘도 된다고. 이제는 전부 x 골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되지? 자, 요런 류의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자. 자, 이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뭐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x나 y나 g나 플러스 3이 뭐야? 얘를 더했더니 예를 들어 13이 나오더라. 이랬을 때 x나 y나 g나 오메가는 자연수다. 물론 실제로 나온 문제는 이거보다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이게 가나 조건 중에 가만 쓴 거야. 자, 이런 류의 문제. 자, 이런 류의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일단 얘가 자연수라니까 x나 y나 g나 오메가가 뭐다? 0이라는 선택권이 없어. 자, 두 번째로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놈의 개수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중복조합으로 지금 풀 수가 없거든. 그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요놈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뭐 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경우를 처음부터 뭘로 나눈다? 오메가가 얼마이냐로 경우를 나눈다고. 자, 오메가 자연수니까 오메가 얼마일 수 있어? 1일 수 있겠지? 오메가 얼마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오메가 얼마? 3일 수 있고 오메가 4일 수 있나? 오메가가 4가 되면 이게 10이지. 자, XYZ가 자연수인데 3개 더한 거에다 10이 더해서 13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놈이 1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3개 더해서 1 나올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얘는 안 된다는 걸 수 있다고. 됐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된다, 그지? 별거 아니다, 그지? 그럼 오메가가 1이면 얘가 1이면 x 플러스 y 플러스 c는 뭐가 돼? 아이고 이거. 자, 얘가 3이니까 넘겨서 빼면 10이 되는 경우다, 그지? 근데 x, y, z가 자연수지. 몇 개씩 주고 시작하자? 한 개씩 주고 시작하죠. 그럼 몇 개 남아? 7개 남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3H7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된다고.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c가 오메가 2지? 얘 6이다, 그지? 넘겨서 빼면 얼마? 7이 되겠네? 그럼 몇 개씩?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되겠지? 갔어요. 형. 아직 괜찮아요. 뭘 괜찮아,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이거 3H4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9니까 넘겨서 빼면 알고 있어. 자, G는 얘 9니까 넘겨서 빼면 얼마? 4가 되겠네. 1씩 주고 시작하면 얘는 몇 개 남아? 한 개 남아. 아, 한 개 남으니까 3H1 해서 요 3개만 더하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됐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하나만 더 할게.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c가 21이다. 근데 조건이 x랑 y랑 c가 홀수래. 아, 제. 형님은 아, 그렇지. 홀짝이면 경민이 문제지. 자, 홀짝 문제인데 봐봐. 홀이냐 짝이냐는 이걸 보자마자, 경우의 수에서 이걸 보자마자 너희가 무슨 생각해야 된다? 아, 경우는 안 합니다. 얘는 그렇지, 그렇긴 한데 2의 배수이냐 2의 배수가 아니냐. 2의 배수가 되면 얘는 뭐가 되고? 짝수가 되고, 2의 배수가 아니면 홀수가 된다. 그럼 2의 배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뭐랑?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애, 그리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네. 아니면 뭐다? 2로 2n-1이랑 2n, 요 2가지 방법 중에 사용하면 된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 x, y, g가 지금 홀수거든. 아, 이거 빼고네. 양의 홀수라고 하자. x, y, g 양의 홀수다. 그럼 내가 이 x를 나타낼 때 얘를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2a 플러스 1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x를 2a 마이너스 1로 나타내도 된다, 그지? 2가지 방법이 있네. 자, 왼쪽 게 나은 것 같아, 오른쪽 게 나은 것 같아? 왼쪽 게. 왜? 왼쪽 게. 오른쪽 게 낫죠. 오른쪽 게? 왜? 네,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플러스 되니까 여기 좀 더 계산하기 쉽지 않을까? 왼쪽 게 나와요. 아 왼쪽이 낫죠. 왼쪽 넘기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21이 수가 똑같잖아. 더하기 빼기 계산 잘 못해? 수가 커지나 작아지나 둘 중 하나인데 작아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왼쪽이 나와요. 내가 얘를 뭘로 해석할 거다? 중복조합으로 일단 해석할 거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너희가 무슨 생각해야 된다? 중복조합으로 해석할 거다. 그럼 중복조합으로 한 방에 해석해 주려면 뭐라는 선택권이 있어야 돼? 0이라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자, 봐봐. 이거 A 0 될 수 있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어요. A가 0이면 X는 얼마지? A가 0, X 1이요. X는 1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지? 아 있죠. 있잖아. 양의 홀수니까. 아 그렇죠. 그럼 0이라는 선택권이 있다, 그지? A는. 네. 자, 이거 보자. 이거 A 0 넣으면 X는 얼마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될 수 있나?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A는 0이라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한 방에 중복조합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다? 왼쪽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지. 그럼 X를 2A 플러스 1로 쓰면 Y는 뭐가 되겠어? 2B 플러스 1. C는 뭐다? 20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고. 이걸 여기다 넣어. 그러면 2A 플러스 1 더하기 2B 플러스 1 더하기 20 플러스 1은 21이 되는 거니까 2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얘들은 3이니까 넘겨서 빼면 18이 되겠다, 그지?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가 돼? 9가 나와야 된다는 걸 수 있다, 그지? 야, 예를 들어서 얘가 9, 0, 0이다.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19. 왜 X가 19가 되지? 아, 그렇지. X는 19가 되고,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뭐다? Y는 1, C는 1 해서 다 더하면 뭐다? 21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수랑 여기가 양의 홀수가 되는 걸 구하는 방법수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수 있다? 같게 나온다는 걸 수 있지. 그럼 이거는 A, B, C가 지금 0이라는 선택권이니까 한 방에 뭐다? 3H5.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요걸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자. 내가 X를 2A-1로 두고, 얘를 2B-1로 두고, G를 2C-1로 두고 저기다 넣어보자. 그럼 얘는 2A-1 더하기 2B-1 더하기 2C-1이 21이 돼야 되니까 2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24가 되겠지?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12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A, B, C는 뭐가 돼야 된다? 이 조건에서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A랑 B랑 C가 0이 될 수 없지. 됐지? 그럼 얘는 최소한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한테는 몇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된다?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럼 12개 중에 몇 개가 남아? 9개 남지. 그러니까 3H보다. 그러니까 한 방에 중복조합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푸는 거나 이렇게 푸는 거나 이제 원리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긴 한데, 한 방에 풀려면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
자, 중복조합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풀어와야 된다 얘들아. 이제 풀어와야 돼. 이제 풀어오고 다음 시간 질문하자. 고생했어.